여기에 저희 멀티패스에 들어가는 상판 카본 판넬과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 센터에 보시면은 픽스호크 4라는 기체의 비행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컨트롤러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여기 보시면 하단에 텔레메트리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C와 통신하기 위한 디지털 통신 장치고요. 그리고 여기에 GPS 홀더에서 GPS 모듈 잭으로 GPS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GPS는 단순한 GPS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GPS,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콤파스입니다. 콤파스가 이 픽스호크 4 모듈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의 상태를 알려주는 알림창 LED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전 스위치라는 것으로 기체가 이륙하기에 모든 준비가 맞춰져 있는가를 사용자로 하여금 확인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여러 문제가 없고 비행 준비가 되었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이 안전 스위치를 눌러서 기체를 비행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후에라도 이 스위치가 필요 없이 전원이 넣으면 자동으로 비행 준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 그 픽스호크 4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 스위치를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펌웨어 설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창을 여시고 검색어에 미션 플래너 다운로드를 검색을 하시면 제일 먼저 adpilot.org 홈페이지에서 인스톨링 미션 플래너 adpilot을 발견하실 수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첫 화면에 마지막 버전의 최신 버전의 미션 플래너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를 다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설치하시면 미션 플래너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 플래너는 크게 총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데이터, 계획, 설정,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하면은 사용자가 드론으로부터 원격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 기체의 그 상태를 왼쪽에 창 표시 주거나 아니면 오른쪽 창에서 기체의 이동 방향 또는 기체의 위치 등을 이제 좌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위도 경도를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 상단에는 이제 기체의 호라이즌과 버티컬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획 창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론을 날리실 때 드론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임무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이제 세밀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서 이제 코스를 지정해 줌으로써 기체가 이렇게 번호 웨이포인트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그 웨이포인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도록 명령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드론의 정보를 입력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탭이고요. 설정 탭은 하드웨어를 처음에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 픽스호크에 펌웨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초 세팅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열이 됩니다. 지금은 픽스호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옵션이 지금 다 표시가 안 된 상황이고요. 구성도 마찬가지로 이 구성은 이미 세팅이 완료된 픽스호크를 이 구성 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각각의 여러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픽스호크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세팅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바꿔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음성 안내를 눌러서 기체의 상태를 음성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스호크4에 펌웨어를 넣는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PC에 USB 커넥터를 연결하시고 마이크로 USB 잭을 FC의 좌측에 있는 홀더에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컴퓨터를 확인하실 때는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정치 관리자를 보시면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인드 P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컴포트 4입니다. 이것이 지금 픽스호크에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컴포트가 4로 연결된 거고요. 시리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오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컴포트 4로 마인드 PX로 되어 있는 컴포트 4로 이제 연결을 할 테고요. 전송 스피드는 115,200으로 연결합니다. 연결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데이터도 불러져 왔고요. FC를 움직여 보시면 그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HUD의 호라이즌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 탭에서 펌웨어 설치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없다고 뜨는데요. 요거는 연결을 끊으셔야 됩니다. 통신 FC와 PC와 통신을 끊고서 부트로더로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끊고, 자, 이제 다시 펌웨어를 올릴 수 있는 화면이 떴고요. 자, 저희는 저희 장비가 이제 X타입의 쿼드코터이기 때문에 쿼터 버전 4.1.3의 오피셜을 클릭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택 창이 나오는데 저는 픽스호크4니까 픽스호크4 선택하고 펌웨어는 이제 선택이 됩니다. 업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자신의 장비에 맞는 이제 펌웨어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픽스호크4는 이제 최신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 최신 미션 플래너에서 최신의 오피셜 펌웨어를 설치하시면 되지만 간혹 단종이 된 구형 픽스호크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은 이제 최신이 맞지 않고 여기 이제 레가시라는 이제 구형 버전으로 커스텀으로 다운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FC에 맞춰서 검색을 하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펌웨어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부팅이 이루어졌고, 자, 이 상태에서는 다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제 펌웨어가 올라가고 컴퓨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는 4번이었지만 지금 5번, 6번 이렇게 두 개가 뜨고요. 이 중에 실제 PC하고 통신할 수 있는 컴포트는 이제 마블링크라고 써 있는 컴포트 5번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컴포트 5번으로 하고 연결 누르시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움직여 보시면 제 모니터 화면이 모니터에 있는 호라이즌과 이제 버티컬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설정 탭에서 저희가 펌웨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필수 하드웨어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형식을 저희는 이제 쿼드이기 때문에 이 X 모양의 프로펠러 4개의 쿼드를 클릭하고요. 여기서 또 어떤 타입이냐, 여기 보시면 옥타도 있고 헥사도 있고 한데 저는 X 타입의 쿼드 커터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비활성화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선택을 하지 않으시거나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이 모터의 그 순서가 바뀌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형식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속도계 교정, 그리고 나침판, 무선 조종 고정, 그리고 이제 비행 모드, 안전장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가속계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속도계 보정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이 FC를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총 6개의 방향으로 6축으로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드론은 X축과 Y축, 그리고 Z축의 3축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 X축의 음의 방향에서 회전하고 양의 방향에서 회전하고, 그리고 Y축에서도 같이 두 축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Z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총 6개 축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가속도계 교정 같은 경우는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 기체를 회전해야 되는데 지금 기체를 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선으로 연결된 선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무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보시면 하단에 있는 텔레메트리 장비를 통해서 PC와 연결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그 텔레메트리 라디오와 동일한 하드웨어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라디오도 완벽하게 동일한 성능이고요. 교체해서 쓰셔도 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성능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PC에 연결을 합니다. PC가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드론과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C를 연결하고, 그 PC에서 장치 관리자에서 보시면 시리얼 포트, USB 시리얼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컴포트 단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포트가 이제 3번인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컴포트를 3번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고요. 그리고 드론에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만 외부와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터리에다가 전원 공급 장치로 전원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PC와 이 PC에 있는 텔레메트리 라디오와 지금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이 텔레메트리 라디오를 통신하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PC와 드론과 통신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컴포트는 이제 3번이고요. 자, 보드 레이트는 57,600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을 누르면, 자, 매개 변수 가져오는 중 이렇게 뜨는데 한 5초에서 10초 이내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10초가 지나도록 불러와지지 않으신다면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재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결된 상태들을 이제 PC에서 기체가 움직이면 이렇게 기체의 움직임을 PC에서 읽어드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에 가셔서 필수 하드웨어를 누르시고, 자, 아까 저희가 이제 프레임 형식 골랐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계 교정을 할 겁니다. 이제 가속도 교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그 3축에서 오토파일럿 이 픽스호크를 가지고 가속도 교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비클 레벨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FC를 두란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면 이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누르시고요.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프트는 말 그대로 이 FC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90도 기울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0도로 제가 세워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면 레프트가 되고요. 자,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쪽으로 뒤집으면 라이트가 됐고요. 자, 노즈 다운. 노즈 다운은 그 기체의 정면이 있습니다. 정면은 이 화살표 방향인데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 콤파스의 방향이 정면인데 이쪽이 노즈가 됩니다. 이게 정면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이 하단을 향하는 얘기를 이렇게 세워서 하단을 바라보게 하고요. 노즈 다운. 노즈 업 위로 얘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고 누르고, 그리고 백은 이 레벨인 상태에서 뒤집힌 게 백입니다. 그래서 얘를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완전히 180도 회전시키시고 나서 이 상태에서 백을 누르고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지에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이 평지이기 때문에 수평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레벨 조정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침판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번 나침판은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나침판이고요.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로 가장 주된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에, 이거는 이제 세컨드리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드론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에
보통은 이제 픽스호크를 구성하실 때는 내부에 있는 이 콤파스를 사용할 때 않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자, 이제 콤파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캘리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콤파스가 있습니다. 나침판 탭에서는 콤파스를 사용하도록 교정을 하는 탭입니다. 두 개의 콤파스가 있고요. 1번은 이제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프라이머리로 사용하는 GPS에 장착되어 있는 콤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부 FC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콤파스인데 내부에 있는 콤파스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유가 기체 내부에 지금 얘는 이제 상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부에 하드웨어가 없지만 요 밑에는 이제 전원보드 같은 것들이 하단에 장착이 되게 되고요. 이 전원보드가 있는 경우에 그 26C에 많은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FC에 콤파스가 오동작하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륙할 때 이제 모터에 많은 양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류의 간섭으로 인해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FC와 가까이 있는 전자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GPS 마운트를 이용해서 세워놓은 이 컴파스, GPS에 있는 컴파스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를 사용하고 2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C상에서 2번을 쓰지 않을 때는 3번은 없고요. 2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둘 다 사용하는 가정하에 콤파스 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속도계 캘리를 할 때 저희가 6개 축으로 캘리를 했고요. 총 6개의 면으로 캘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6개 축으로 모양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6개 축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예시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콤파스 캘리를 시도를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시도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모니터에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실행하게 되고요. 6개 축으로 360도 회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좌측면으로 회전했고요. 또 우측면으로 회전했습니다. 자, 이제 뭐 컴퓨터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캘리가 진행되면서 진행되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백까지 이제 회전을 했습니다. 자, 수평인 상태에서도 회전시켜주세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다채롭게 돌려주시면 이 그래프가 끝까지 가면서 자, 석세스라는 이제 멘트를 보실 수 있고요. 완료가 되면 그래서 리부트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바로 좌측 상단에 리부트가 있고요. 그래서 리부트를 누르시면 장비가 이제 리부팅을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속도 센서 교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교정은 이제 끝난 거고요. 실제로 이 PC상에 이 HUD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수평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캘리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음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선 조종 보정인데 요거는 조종기와 수신기와 연결을 한 이후에 요 캘리를 완료를 해서 이제 FC가 조종기에 연결됐다는 걸 확인하는 탭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조종기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수신기와 연결할 수 있는 조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종기는 이제 점퍼고요. 최신 모델입니다. 그 점퍼에서 제가 모델 2로 새 모델을 이제 만들었고 이거를 실제 드론과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조종기와 그 수신기와 조종기를 연결하는 이 바인딩 과정을 거치기 전에 제일 먼저 수신기가 바인딩을 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여기 LED가 빨갛게 깜빡거리고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빼쭉한 물건이나 그 공구를 활용해서 이 바인드 버튼을 위에서 수직으로 아래에서 눌러서 파란불이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인드는 아니고요. 실제로 바인드를 위해서는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제가 언플러그를 해서 전원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꺼져 있고요. 꺼진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고, 버튼 누른 상태에서 S버스를 커넥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인딩 대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조종기가 있습니다. 이 조종기에 MDL이 모델이 약자입니다. 모델을 이제 길게 누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하단 인터널, 익스터널 RF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널은 내부에 있는 그 송신기의 의미고요. 여기 라디오를 이 내부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송신기를 쓰기 위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온. 자, 그러면 이제 멀티가 뜨고요. 멀티인데 옆에서 이 모델을 이 제품에 맞는 FR 스카이로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FR 스카이 X2고요. 자, 이제 D16 채널 16개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 프리퀀시 파인 튜닝인데 요거를 한 마이너스 한 50까지 제가 세팅을 하고요. 이번에 그 수신기의 칩이 변경이 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바인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인딩을 누르면 조종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과정이 바인딩의 일부고요. 만약에 여기서 온전히 바인딩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신기에 있는 불이 깜빡거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띠디 소리가 나고요. 이 수신기를 보시면 수신기에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바인딩이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가게 해서 조종기를 끄고 수신기도 전원을 뺍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조종기를 다시 켭니다. Welcome to OpenTX. Throttle warning. RF signal low. 자, 여기 연결이 되면 즉시 조종기 모니터 상단, 우측 상단에 수신기의 수신율을 나타내는 이제 RSSI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연결이 됐구나. 그리고 수신기는 이렇게 녹색 불이 이제 연속적으로 켜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드 2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2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왼쪽 키가 상하가 이제 스로틀이 되고, 오른쪽 키 상하가 엘리베이터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왼쪽의 키 좌우가 요 키, 러더 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키의 좌우가 롤을 제어하는 에일본 키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 조작하고, 그래서 무선 조종 버튼을 눌러서 켈리를 진행합니다. 자, 스틱을 센터에 놓고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대값이 확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다시 누르면 그 입력한 채널의 최소 최대값이 캘리브레이션을 이렇게 PC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 조종을 이제 완료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하기 전에 배터리의 상태를 먼저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드웨어를 눌러서 배터리 감시자, 배터리 모니터라고도 하고요. 배터리 모니터 탭을 누르면 모니터 디세이블인데요. 지금 얘를 볼테지 또는 커런트 또는 볼테지, 저희는 이번에 이제 볼테지만 하겠습니다. 볼테지 올리 누르고요. 그럼 이렇게 그 매개 변수를 이제 불러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배터리 측정 전압이 뜨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하드웨어는 매개 변수를 별도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공장에서 이 하드웨어에 맞춰서 전압 측정이 올바른지 세팅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맞는 그 하드웨어 버전만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센서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버전은 저희는 픽스호크 4입니다. 여기 보시면 CUAV V5, 픽스호크 4 또는 APM1인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PX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다른 모델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첫 번째 0번으로 되는 거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배터리 전압이 0으로 뜨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데이터 탭의 명령을 눌러보시면 여기 그 실제로 드론에 명령을 주는 그런 패드가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에 첫 번째에 보시면 리부트라는 요 액션 탭이 있습니다. 리부트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리부트가 됩니다. 자, 리부트 하고 나서 리부트가 성공이 됐고요. 지금 요게 지금 3셀 11.1V 완충을 해서 12V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2V인데 이 모니터에 보면 12.2V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단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 탭 중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띄게끔 제가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요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만 사실 무의미합니다. 뷰 카운트 설정이 있고요. 뷰 카운트 설정에 지금 4가 있는데 저는 이제 3으로 그리고 세 줄로 이렇게 하시면 9개가 됐죠. 첫 번째는 이제 미터 단위의 고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디스턴스 투 홈, 그러니까 조종자로부터 드론의 거리를 표시하는 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디스턴스 투 홈이 요 DIST to home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디스트 투 홈 이렇게 미터 단위로 표시되게끔. 그리고 세 번째, 상단의 세 번째는 웨이포인트까지 거리를 저희가 표시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는 WP 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하시면 웨이포인트까지 거리. 그리고 배터리 전압을 표시할 건데요. 배터리는 여기 배터리 볼테지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배터리 볼테지가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 볼테지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스피드는 GPS 스피드인데 GPS가 이렇게 있고요. GPS의 스피드 첫 번째 탭이 GPS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바이브X 그리고 셋 카운트 그리고 GPS HDOP 그리고 EKF 스테이터스 자, 지금 개요 탭에 제가 9가지의 정보를 띄도록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이건 미터 단위의 고도고 이건 사용자로부터 드론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 디스턴스 투 홈이고요. 이거는 다음 웨이포인트까지 거리를 표시해주는 이거는 배터리 전압이고 이거는 GPS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체 진동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바이브 X를 표시를 했고요. 백카운트는 GPS 장비가 실제로 몇 개를 투신하고 있느냐 그 숫자를 표시를 해줍니다. GPS HDOP는 GPS가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표시해 주는데 1.0 이하로 내려가야만 GPS가 온전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만 필터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그런 탭인데요. 요게 1.0이라고 하면 그 페일세이프 플러그가 하면서 이제 비행 금지 또는 복구 모드가 자동 복귀 모드가 비행 중에 요 수치가 변하는 경우에 즉시 내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요 수치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12.2V가 뜨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요. 배터리 감시자에 배터리 측정 전압이 10.18V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드론의 전압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멀티패스 산업용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용량이 22,00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2,000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게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모니터에 원래 이제 커런트 센서까지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비어 있습니다만 측정 전류를 측정을 하면서 실제로 이 드론이 얼마나 비행할 수 있는지, 비행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니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필수 하드웨어로 가서요. 비행 모드, 안전장치.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이 사실은 이 배터리의 페일세이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진행한 과정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부족이 10.5V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로는 이제 드론이 22V 12셀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터리 부족은 22V의 6셀을 직렬로 2개 연결해서 44.4V 그리고 완충 시에 50V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족에는 배터리 페일세이프에는 44V에서 44.4V까지의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만, 지금 저희는 이제 임시 테스트를 위해서 3셀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이 상태를 두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약 MAH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암페어의 단위고요. 배터리 용량입니다. 아까 설명한 그 배터리 모니터에서 그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만 요 안전장치의 그 예약 미리암페어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실제 여기 써 있는 수치만큼 암페어를 암페어를 소모하게 되면 페일세이프가 동작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페일세이프가 동작할 때 어떤 액션이 있느냐, 이제 총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게 되면 경고는 하겠지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권하지 않고요. 만약에 드론이 평지에 있거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드론을 착륙시킬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곳이 뭐 건물 위나거나 사람들 머리 위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랜드를 쓰지 않고 보통은 이제 RTL 리턴 투 런치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리턴 투 런치 같은 경우는 그 출발 장소로 돌아오는 건데, 요것조차도 사실은 배터리 용량이 충분할 때 돌아올 수 있겠죠. 사용자가 드론을 멀리 보낸 상태에서 이제 돌아올 만한 전압이 없을 때 리턴 투 런치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돌아오다가 배터리 부족으로 추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보통은 랜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무 수행 중에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착륙하는 것이 이제 올바르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신호입니다. 이제 무선 신호인데, 무선 신호는 말 그대로 조종기와 수신기의 신호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배터리 다음으로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 리턴 투 런치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처음 이루겠던 장소로 드론이 돌아오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이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임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드론이 이제 조종기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론이 충분히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수신을 무시하게 되는데, 보통은 리턴 투 런치로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안정장치, PW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975로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조종기에서 스로틀 키를 하단으로 내리면 982가 뜹니다. 982라는 게 무슨 말이죠? 조종기의 가장 출력이 낮은 지점이 982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982일 때 이 PW 안전장치와의 수치가 가까우면 이게 그 컴퓨터 FC는 이거는 이제 조종기 신호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이 조종 중에 신호가 끊어지게 되면 PW 안전장치가 이제 비행 중에는 1500 이상이겠지만, 신호가 끊어지고 나서 10초를 기다려도 신호가 다시 붙지 않으면 이 스로틀을 975 설정되어 있는 수치로 내리면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조종기와 수신기가 신호가 연결이 돼서 출력 값이 이 안전장치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 스로틀 값이 높아지면 다시 이제 페일세이프 해제가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 이제 지상에 있을 때도 페일세이프가 걸린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이 데이터의 메시지 탭에서 여기 보시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체크 페일세이프 FS THR value, 이게 무슨 뜻이냐? 페일세이프의 스로틀 값의 페일세이프가 이제 감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이 조종기의 킥 값이 최저의 982와 그 페일세이프가 동작하기 위한 조건에 아주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장치 975를 요 스로틀을 가장 낮췄을 때 982보다
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970으로 해서 지금 내가 스로틀을 낮춘 물리적인 그 스로틀의 키값 982와 안전장치의 세팅값 970이 10 이상 차이 나도록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키가 아래로 내려와 있거나 지상에 있을 때도 준비 상태일 때도 이제 논리적으로 안전장치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요 failsafe value는 이제 명령 그 오류 코드는 뜨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드웨어 세이프티 스위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GPS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GPS 상단 우측에 스위치 버튼이 빨간색으로 깜빡거리죠. 요거를 이제 눌러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설명드린 대로 기체가 비행할 수 있는가를 사용자가 확인해주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이제 누르면 3초,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스위치 불이 이제 깜빡거리는 것이 이제 멈추고 계속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전 스위치에 의한 경고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 남은 거는 이제 콤파스 에러인데, 콤파스 에러는 지금 이곳이 실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탭에 가서요. 지금 두 가지를 봤는데요. 이 안전장치의 두 가지가 이제 배터리와 무선 신호입니다. 배터리는 처음에 추가 하드에서 배터리 감시자에서 여기서 우리가 설정 값으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센서가 들어오고 그 수치를 활용해서 안전장치에서 배터리 부족을 여기다 이제 설정을 했고요. 실제로 산업용 드론은 12셀 44.4V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부족은 그 배터리에 사용하시는 사용자의 배터리 전압을 공층 전압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신호는 말 그대로 그 페일세이프를 동작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 수치 970이 실제 스로틀 값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982보다 작은 970을 입력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는 더 있는데, 이 뭐냐? 이거 지상 통제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GCS라고 하고요. 이 GCS를 동작하기 위한 장치 뭐가 있을까요? 이 드론 장비와 연결했던 PC, 이 텔레메트리 라디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PC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신기를 통해서 조종기와 수신기를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컴퓨터 화면을 드론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PC로 받아보고 있는데, 드론과 그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법은 지금 이 텔레메트리 라디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졌을 때도 페일세이프가 동작하도록 기체가 복귀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텔레메트리 라디오의 그 주파수 범위 915MHz, 지금 얘는 이제 100mW인데요. 이 장비는 통신거리가 1km가 좀 안 되거나 되거나 합니다. 그래서 조종기 신호보다 이 텔레메트리가 먼저 끊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활성화 하시게 되면 텔레메트리가 끊어지면 이제 페일세이프가 동작하도록.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유관 비행 멀리 날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선 신호가 이제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텔레메트리 라디오의 그 설정을 하는 탭입니다. 설정 값을 불러오려면 이 PC와 연결되어 있는 해제를 하고 불러와야 됩니다. 자, 이 해제를 한 상태에서 설정값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원격과 로컬이 있습니다. 자, 로컬은 말 그대로 PC에 연결되어 있는 그 텔레메트리 라디오의 데이터고요. 원격은 드론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메트리 라디오의 정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같아야 돼요,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뭐 주파수 대역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송신 세기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보통 그 출고 시에 텔레메트리 라디오의 아이디는 25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라디오를 2대 이상을 시도를 하시게 되면 이게 혼선이 생깁니다. 왜냐면 아이디가 25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같은 장소에서 2대 동일한 장비를 운영하시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이 아이디가 겹쳐서 내 기체를 다른 사람이 통제권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사람이 연결을 하기 전에 처음 그 디폴트 값인 25를 다른 수치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뭐 아이디 100이나 아니면은 최대 보시면 499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겹치지 않는 숫자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겹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 넷 아이디 100을 넣었는데요. 여기도 100을 넣습니다. 물론 이쪽 그 로컬에 넣고 원격으로 복사를 하면 복사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지금 여기는 원래 25였죠. 자, 여기 100이었는데 그래서 원격으로 복사를 누르면 그냥 복사가 되죠.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이게 아이디가 틀리면 접속이 안 돼요. 저는 이제 100을 넣고요. 이 상태 설정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에 메시지가 뜨는데 doing command라고 뜨죠. 그러면은 요게 아이디가 입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이제 돈 해서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이 PC와 드론의 텔레메트리의 아이디는 이제 100으로 이제 고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팅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그 텔레메트리 라디오의 아이디를 이제 변경하고 재부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 동작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상단에 크게 3가지의 창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창은 HUD라고 하는 창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체 기울기. 자, 이렇게 좌우로 기울이면 이제 호라이즌이 좌우로 기울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열 움직이면 이제 호라이즌이 위아래로, 버티칼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HUD를 통해서 기체 기울기를 즉시로 알 수 있는 그런 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 고도, 방위각이 있고요. RSSI, 시간, 비행 모드, 그리고 배터리 잔량, GPS 스피드, 에러 메시지, 그 다음에 고도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EKF는 이제 기체의 그 내부 알고리즘 상태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 EKF 상태라고 뜹니다. 이게 칼만 필터의 상태인데요. 총 5가지의 메뉴가 있고요. 속도, 뭐 수평, 수직, 이거 호라이즌, 버티칼, 컴파스, 그 다음에 터레인. 지형은 기체가 기울어진 상태로 이제 서 있으면 이제 지형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루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볼 수 없는 에러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나침판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침판이 여기서도 움직이는데, 이거는 주변에 있는 자기장을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륙하게 될 경우에 나침판이 이제 노란색, 여기 첫 번째 0.5까지 도달하게 되면 노란색 경고등이 뜹니다. 기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자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은 보통은 이제 IMU 캘리가 가속도와 이제 자이로 센서 캘리가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콤파스 에러 나면서 같이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속도는 이제 GPS 에러 날 때에 벨로시티 에러가 이제 속도 에러로 뜹니다. 벨로시티가 이제 속도인데, 실제로 이제 기체는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GPS 오류로 기체가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표시가 되면 이 에러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에러가 2가지인데요. 셀프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 하나는 그 콤파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드론이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FC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얘를 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에러를 다 모두 이제 해제해 주시고, 지금 이제 콤파스 에러가 납니다만, 콤파스를 무시하고 비행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 이 FC 세팅이 제대로 온전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하느냐? 자, 처음에 보셨던 설정에
비행 모드로 가봅니다. 비행 모드를 보면 스테빌라이저가 있고, 자, 이 스테빌라이저를 제가 로이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모드 4는 알트 홀드로 바꾸겠습니다. 비행 모드 6는 제가 오토로 바꿀게요. 모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현재 PWM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5번 채널에 비행 모드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번을 비행 모드를 쓰기 위해서 조종기에 있는 채널 5번을 실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기로 돌아와서요. 조종기에서 좌측 상단에 이제 MDL 모델을 길게 누릅니다. 누르고 이 페이지를 여러 번 눌러서, 자, 5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믹스라는 페이지입니다. 믹스 페이지에 5번이 지금 임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자, 5번 채널을 클릭하고 소스를 입력을 하는데요. SC 키를 통해서 모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소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SC로 했습니다. 뒤로 가기 위해서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컴퓨터 상에서 조종기 SC 키를 움직일 때 컴퓨터 상에서도 모드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상단일 때는 로이터 모드고, 내렸을 때는 알트 홀드 모드, 가장 아래를 내렸을 때는 오토입니다. 자, 로이터는 그 세 가지의 센서, 세 가지 하드웨어를 쓰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IMU,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와 나침판에 붙어 있는 GPS와 콤파스, 그리고 메인 FC에 있는 이제 기압 센서, 바로미터 센서, 이 총 5가지가 정상 동작할 때 로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트 홀드는 GPS, 콤파스를 제외하고 IMU와 바로미터, 고도 센서만을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비행을 놓은 이유는 일단 로이터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GPS와 콤파스를 쓰기 때문에 기체가 고도와 위치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는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콤파스가 에러가 나거나 GPS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기체가 불안정해지는데, 이때는 알트 홀드로 비행 모드를 변경을 해서 기체를 수동으로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알트 홀드 모드는 콤파스와 GPS를 제외한 모드이기 때문에 고도만 유지가 되고, 상하 좌우로 또는 이제 상륙시키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 모드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지금 그 비행 모드 설정을 했고요. SC 키가 이제 PWM5 모드 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장 위로 올리면 모니터에 보이듯이 로이터 모드가 되고, 키를 가운데다 두시면 알트 홀드가 되고, 가장 아래로 내리시면 오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로이터 모드는 IMU와 GPS, 콤파스, 그리고 바로미터를 활용해서 위치와 고도가 유지가 되는 센서 비행이 가능한 모드고요. 그 다음에 알트 홀드는 GPS와 콤파스를 제외한 그 기체의 고도가 유지가 되는 모드가 바로 알트 홀드 모드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이제 오토 모드는 미션을 설정한 미션이 수행하도록 하는 모드고요. 제가 이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웨이포인트가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얘를 이제 쓰기를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원격에 있는 드론에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력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게 바로 오토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듯이 그 키를 오토로 하게 되면 이 명령이 즉각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사용자가 조종기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GCS를 통해서 입력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명령 탭, 메시지가 있는 제어 상태의 명령 탭에 가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션 스타트가 있고요. 여기 오토와 같은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션 스타트를 실행하시면 실제 실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모드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로이터라든가 그리고 알트 홀드, 오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션 스타트도 비슷한 얘기지만, 그래서 오토를 해서 모드 설정을 하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오토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로이터로 바꾸겠다. 그럼 로이터로 바꾸고 오더 설정을 누르면 로이터로 바뀝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회기인데, 여기 회기가 리턴 투 런치를 이제 한글로 회기로 쓴 거고요. 여기 누르면 이제 RTA라 표시가 되죠. 이 RTA는 이제 fail safe의 기능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이제 즉시 기체가 이륙한 장소로 복귀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실행이 좌측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션 스타트가 오토와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리부트를 할 경우에는 리부트를 누르고 실행을 누르면 이제 리부트가 되겠죠. 리부트 하겠느냐? 셧다운 리부트. 자, 여기 보시면 자동이 있는데 이 자동이 여기 밑에 있는 오토와 같은 겁니다. 오토 모드를 이제 자동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오토 모드가 자동이기 때문에 오토로 즉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이쪽에서 그 미션 스타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오토 모드 아니면 자, 로이터에서 만약에 오토로 바꾼다. 여기서 또 오토로 바꾸고 오토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오토를 눌러서 그냥 오토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드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편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쪽에 있는 그 여러 옵션 중에 그 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드론이 이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동 버튼을 누르시면 드론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동은 이제 영어로는 아밍이라고 합니다. 암. 그리고 종류는 이제 끄는 건데요. 그건 디스암입니다. 디스암. 지금 이게 한글이다 보니까 시동 종류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자, 요거를 그 시동을 보통은 이 조종기를 통해서 시동 시퀀스 명령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시동 명령은 자, 그 왼쪽 하단에 스로틀 키를 하단으로 내리고 러더를 우측으로 향하고 있으면 지금 비행 불가 플래그가 뜨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 불가라고 알려준 거고요. 이게 실제로 시동을 거는 그 액션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는 거는 스로틀 키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자,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시동이 켜질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유를 표시를 해주는 거를 이제 하나씩 해제를 해서 다 해결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실제 이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배드 GPS 포지션, 이제 말 그대로 GPS가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 시동을 걸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정작하지 않고 있고요. 자기장을 띈 그 전자제품이나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외로 나가면 이것들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요. 실제 드론이 GPS 록되고 기체 위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쪽에 이제 기체 모양이 이제 드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걔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기체의 그 콤파스 방향이 기체의 바라볼 방향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드론이 이동하는 경로와 그 궤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쪽에서는 위성지도내 드론 위치와 이동 궤적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미션 플래너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웨이포인트 지정뿐만 아니고 웨이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액션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2번을 만약에 여기서 그 두세 서버 해서 임무 장비를 8번 채널에 있는 임무 장비를 PWM을 1500으로 또는 뭐 2000으로 동작시키겠다. 이렇게 동작을 시키시게 되면 1번으로 이동을 해서 1번에서 곧바로 2번의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번 서버에 무엇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PWM 제어를 통해서 2000까지 이동시켜서 뭐 드랍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그리고서
3번 웨이포인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즉시 기다림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약간 불편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드론이 이동 중에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뭐 투하물을 낙하하거나 어떤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드론이 멈춰야겠죠. 그래서 딜레이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딜레이를 3초를 줬다면 1번 웨이포인트에서 3초를 기다린 후 곧바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발하면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겠죠. 드랍을 한다고 하면은 1번 웨이포인트에 가서 3초를 기다리는 동안 기차가 안정화되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2번 명령인 그 임무 장비를 동작시키고서 3번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제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장하게 되고 나중에라도 야외에 나갔을 때 미션이 사라지거나 불러와야 되는 상황에 그 파일을 저장했던 미션 파일을 불러오면 다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읽거나 쓰는 거는 이제 원격으로 그 드론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필수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프레임 형식, 가속도계 고정, 나침판, 무선 조종 고정, 비행 모드, 그리고 안전 장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 장치에는 SIK 무선 신호, 이건 텔레메트리의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모니터링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터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요. 모터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가 온전히 조립이 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참가 학생들이 실제로 하드웨어를 구성을 해서 동작하는 방법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